딴딴 딴딴딴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시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DJ 제시라고 하고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해볼 얘기는 뭐냐? 오늘도 역시나 테마가 독일에 대하여인데요. 오늘까지만 독일에 대하여를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슬슬 인생에 대하여로 접어들 예정이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독일 교환학생에 대해서 혹은 외국 교환학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뜬 소문, 루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 유명한 거 몇 가지만 뽑아서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교환학생에 대한 사실들, 팩트체크. 네, 우선 많은 분들이 독일 혹은 외국 교환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점들을 몇 가지 가볍게 나열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교환학생을 가면 외국인을 만나기가 아주 쉽다. 두 번째로, 교환학생을 가면 그로 인해서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좋은 점이 될 텐데 그 좋은 점들에 대해서 먼저 팩트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만나기 쉽다. 특히 독일에 온다면 독일인들 만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먼저 사실인지 거짓인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외국인을 만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걸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저는 독일에 와서 한 달 동안 그 인텐시브 코스라는 걸 들었었어요. 그게 저랑 독일어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서 한 번에 수업을 하는 건데 그게 레벨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한국인들이 다 저랑 같은 레벨이면 거기 한국인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교환학생 수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국적과 되게 비슷한 비율로 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에 프랑스인, 미국인, 스페인 사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등 있었어요. 한국인이 5명 정도 있었는데 20명 정도 정원에 저희 반이 진짜 많은 편이었고 다른 반은 대부분 한국인 한두 명, 두세 명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반도 A반부터 K반인가 거기까지 있던 거라서 되게 한국인들이랑 이렇게 모이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정규 학기가 돼서 수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수업에 들어가도 제가 독일어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독일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다 수업에 모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국인만 있을 순 없잖아요. 한국인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이번 학기만 예를 들어도 미국인도 있고 프랑스인도 있고 터키 사람, 일본인, 한국인 있고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진짜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분명히 무조건 많이 만나요. 하지만 독일 교환학생을 하면 독일인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실은 아닌 거죠. 한국보다는 기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독일어를 배우는 사람이라서 독일어를 배우는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독일인들이 독일어를 배우러 오겠냐고요. 선생님들 빼고는 독일인을 만나는 게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되냐?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을 들어요. 제가 영어 수업을 이번 학기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저랑 한 친구 빼고 다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인데 특히 선생님 되는 사범대 이런 데서 하는 애들도 왔었고 체대생도 2명 있었고 진짜 여기 와서 체대생 만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독일어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 걔네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니스포츠라던가 아니면 그 독일어 슈탐티시라고 그 언어 교환하는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제가 했던 것처럼 연극을 하던지 연극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언어 배우기 쉽다. 언어 배우기 쉽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그게 거짓말이면은 교환학생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 카드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독일에 오면
확실히 독일어로 물건 사고 계산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뭐 놀러 다니고 이걸 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독일어가 많이 듣는 거 맞아요. 외국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안 쓰는 단어는 평생 안 쓴다는 거예요. 딱히 의사소통에 필요하지 않은 말들 있죠.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단어 같은 거를 많이 까먹는 거예요. 근데 그 쓸데없는 단어 중에 되게 쉬운 단어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독일어로 가로 세로를 몰랐어요. 가로 세로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여기서 핸드폰을 새로 산 것도 아니고 TV를 새로 산 것도 아니고 뭐 바지 기장을 재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잰다고 한들 다 인치 뭐 그냥 이런 걸로만 나오고 그러지 딱히 가로 세로가 쓰이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가로 세로 그냥 이건데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되게 흔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딱히 쓸 일이 없고 딱히 들을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한국에 갔어요. 근데 뭐 너 독일에 1년 갔다 왔다며? 막 이래서 수업 듣고 있는데 가로 세로가 뭐 어쩌고 하는데 너는 독일에 갔다 왔으면 가로 세로도 모르니? 그러면은 뭐 죄송합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겠죠. 그냥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만약에 자기가 언어를 좀 더 많이 습득하고 싶다 그러면은 따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회화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외국에 가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은 분명히 합니다.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도 완전 달라요. 뭐 사소하게 따지면 버스 타는 법, 기차 타는 법, 뭐 집 계약하는 법, 뭐 다 다르죠. 그런 것들. 그리고 계산하는 법도 뭐 다를 수도 있을 거고 팁 주는 것도 다르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새로운 경험 같은 거는 기대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정말 많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오히려 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웃으며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잘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 있어야 이게 살아남는데 별로 지장이 없지. 만약에 걱정만 가득 안고 오고 막 이러면은 진짜 쉽게 주저앉고 좌절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학생 올 때는 새로운 경험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할 것. 이렇게 정리할게요. 또 외국 교환학생, 유학 이런 거 생각하면 나쁜 점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첫째로 한국과의 거리감 이런 게 생긴다. 둘째로 독립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닫는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뜻이죠. 셋째로 내가 가는 지역에 한국인이 많으면 내 유학생활 그냥 망한 거다. 내 언어 습득, 친구 사귀기 이런 거 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 돈이 많이 든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첫째로 한국과의 거리감이 든다. 이거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제 얘기를 예로 들자면 저는 독일에 지금 11개월째 있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없던 11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제가 독일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독일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어요. 친구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뭐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연예가 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독일에도 인터넷은 있고 다른 외국에도 인터넷은 있겠죠. 그런 조금 낙후된 환경인 그런 곳들 말고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원래는 뭐 한국에서는 막 맨날 붙어 다니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완전 떨어진 거죠. 그러면 맨날 붙어 다니던 사람은 키워드 하나만 얘기해도 같은 추억을 공유하니까 막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독립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건 좋은 점이기도 나쁜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거 사실 새로운 경험 진짜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와이파이가 필요했는데 하필 제 기숙사 건물만 와이파이가 없는 기숙사였어요. 그래서 따로 그 인터넷 연결을 신청을 해야 돼요. 뭐 모뎀 이런 거 설치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설치하는데 한 20만 원인가 든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메디아마트라고 그 하이마트나 디지털 플라자 같은 그런 데 가고
그런 요만한 와이파이 스틱을 샀어요. 근데 걔는 그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인 친구였죠. 아무튼 그 스틱을 사는데 이 스틱이 컴퓨터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인식되게 하려고 거기 찾아가서 직원한테 물어보고 직원이 그 통신사한테 전화해주고 근데 전화하는데 안 받는다고 이게 한국에선 말이 안 돼요. 이 서비스 시간에 전화를 안 받는 게. 근데 여기는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냥 안 받네 잠깐 있어봐 이러면서. 그리고 이 모든 의사소통을 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독일어로 다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또 모르는데 독일어로 하려니까 말도 안 나오고 짜증나 죽겠고 얘네 서비스는 진짜 별로고 막 되게 막 마음이 아팠죠. 짜증도 많이 났고 그랬어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빨래도 혼자 해야 되고 밥도 혼자 해먹고 청소도 자기가 하고 뭐 쇼핑 뭐 수업 들으러 가는 거, 뭐 영화 보는 거, 뭐 누구랑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혼자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이 그 나쁜 점을 생각할 때 막 한국인들 많으면 어쩌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랑 뭐 단짝처럼 지내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오면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이긴 해요. 근데 뭐 빨래하러 같이 갈래? 뭐 이런 거 굳이 안 하죠.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여기 오는 사람 대부분 22, 23 그 이상이에요. 저도 23에 왔고 제가 아는 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그 친구가 22이었고 그 친구가 지난 학기에 제일 어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22이나 먹어놓고 뭐 빨래하러 같이 갈래 뭐 밥 요리 같이 해 먹을래 이런 것들을 맨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든 혼자 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 영화를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여행도 갈 때도 있고 그냥 다 언젠가는 독립적으로 하는 날이 와요. 여기 있다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때 좀 느끼죠. 아 내가 한국에서도 부모님을 이제 떠나서 독립을 하면 이렇게 살겠구나. 내 인생 큰일 나겠구나. 독립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한국인들 많은 지역에 가면 내 유학생을 그냥 망한다. 완전 공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제가 70% 아니에요. 30%만 맞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공부는 곧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30%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지난 학기에 독일에 같이 온 사람들이 한 20 몇 명이었어요. 저희 단톡방이 있었는데 25 이상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생일 때마다 만나서 놀고 뭐 어디 클럽 같이 갈래 뭐 어디 뭐 할로윈 때 놀고 추석 때 놀고 크리스마스 때 같이 놀고 새해 때 같이 놀았고 뭐 그리고 인텐시브 들을 때도 쉬는 시간에 그 30분 동안 잠깐 짧은 쉬는 시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모여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막 도시락 싸운 거 먹으면서 떠들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진짜 한국인들이랑 진짜 많이 지냈는데 저는 한국인이랑 지내는 거 굳이 이렇게 배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 배척하지 않으면서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독일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연극하러 들어간 거고 그래서 연극하면서 독일어 많이 늘었고 또 뭐 수업 들으니까 수업 들을 때도 독일어 하고 그리고 슈탐티시 이런 거 가갖고 독일 애들 만나서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 핸드폰 보면은 뭐 탄뎀 앱이라던가 헬로톡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독일 애들 한국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이랑 막 떠들면서 독일어 쓰고 뭐 오늘 어땠네 저쨌네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거 혼자서 노력 많이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보다 훨씬 나을걸요. 진짜 한국인 핑계 대면서 나는 한국인들 많아가지고 공부 잘 못했어 이런 사람들 그냥 다 의지 박약이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왜 온 건지. 근데 분명 한국인한테 영향 받는 건 있어요. 왜냐면은 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한국에서도 시험 기간일 때 그렇게 뭐 잠자는 게 재밌고 방 치우는 게 재밌듯이 한국인들이랑 그렇게 막 친목질 친하게 안 지내다가 막상 여기 와서 독일어만 써야 되고 외국어만 써야 되면은 한국어가 그렇게 그리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붙어 다닐 수밖에 없죠. 저는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핑계로 노력을 안 했고 막 뭐 어쨌고 저쨌고 이래서 나는 실패했고 이거는 그냥 자기 역량에 딸린 거다. 30%가 아무리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줘도 30%밖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70%는 자기 몫인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돈이 많이 든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애초에 물가가 비싸요. 유로화가 최근에 1,300원까지 찍었더라고요. 지금은 1,200원대로 내려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독일이 물가 자체가 좀 비싸니까 아무래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 그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내는 건 아니고 이 통장에 내가 이만큼 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일 유학을 이제 시작할 때는 조금 돈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독일은 그 등록금이 정말 싸죠. 등록금이 300유로 이하.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만 해도 380, 90만 원인 거 보면은 거기는 300만 원대인데 여기는 300유로 내죠. 거의 10분의 1, 9분의 1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료품이 정말 싸고, 제가 고기를 일주일에 5일 이상 먹거든요. 이거 그냥 2, 3인분 한 번에 사서 한 4등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근데 2, 3인분 사는데 한 번에 뭐 4,000원, 5,000원 밖에 안 들어요. 진짜 최고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공부만 하고 밥만 열심히 챙겨 먹으면 돈 나갈 일이 별로 없다. 네, 이렇게 해서 교환학생에 대한 것들을 팩트 체크해 보았는데 어떠세요? 궁금증이 해결되셨을지 모르겠네요. 해결됐기를 바라면서 네, 제가 약간 세게 말한 경향이 있는데 그게 제 의견이에요. 어쩔 수 없죠 뭐. 아무튼 오늘 제시 라디오는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도 재밌는 거 들고 올게요. 이번에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